저는 27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헛웃음이 나올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봐요. 내 딸린 유부남과 5개월가량 연애를 했었거든요. 참 오해는 마시고요. 유부남인 거 아예 몰랐습니다. 거기다 애가 있다는 것도요. 물론 결혼을 한 번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에 깜빡 속았네요.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 좋으신 부모님 밑에서 큰 사고 안 치고 잘 자랐어요. 대학교도 무난히 졸업해 현재 대형 인테리어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저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퇴근하고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 꿈이란 게 뭐냐면 제 이름을 걸고 베이커리 가게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아주 좋아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일정한 순서와 레시피를 거치면 맛있는 음식으로 재탄생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제게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그중에 제과제빵 쪽에 관심이 많았죠.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제 가게를 내리라 꿈을 꿔왔어요. 물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별로라거나 빨리 그만두고 싶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복지도 좋고 급여도 꽤 빵빵한 편이라 잘리기 전까지는 쭉 다닐 생각이긴 합니다. 단지 퇴근하고 별다른 취미생활이 없는 저로서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거 말고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놀면 뭐하나 싶어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많아서 놀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반은 총 10명이었어요. 3, 40대가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막내라고 불렸는데 전부 여자만 있던 저희 반에 유일하게 청일점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제 전남친이었네요. 나이는 35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키도 크고 어깨까지 길러 뒤로 묶은 장발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죠. 거기다 얼굴도 꽤 훈남인 편에 속했는데 일단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엄청나게 빨리 하거나 많이 하는 건 아니었어요. 딱딱 상황에 맞게 할 말만 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아주 정제되고 매너 있게 필요한 단어들과 수식어를 사용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던 전남친이었습니다. 차도 비싸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옷도 명품으로 두르고 다녔는데 이쯤 되면 말 안 해도 다들 예상하실 거예요. 모든 여자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최고였다는 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아줌마는 대놓고 내가 찜했으니까 다들 눈독 들이지 마. 저 총각은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유부녀가 저런 말을 했다는 거죠. 참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창피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무튼 저 역시도 여자인지라 괜히 전남친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원에 사정이 생겨 수업이 펑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강생들 중 누군가가 그러는 겁니다. 그냥 헤어지지 말고 간단하게 맥주나 한 잔 하러 가자고요.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그쪽으로 몰리면서 다 같이 치킨에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화제의 중심은 전 남친이었죠. 사는 곳부터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연애 경험은 있냐, 결혼은 했냐 안 했냐 등등. 모든 여자 수강생들은 아주 전 남친 주위에 딱 달라붙어서는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멀찌감치 다른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저도 모르게 그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는데 일단 전 남친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몇 년 전 아내를 병으로 잃어버리고 한참 방황하다 현재 마음을 좀 다스리기 위해 커피숍을 운영하며 지낸답니다. 그러다 이제는 고급 레스토랑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요리를 배우고 있다는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전 남친의 애절한 이야기를 들은 모두 다 애처로워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속사정을 듣고 나니 전 남친이 더 신비롭게 보이고 동정심이 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전 남친이 그날 헤어질 때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기분 좋게 취하고 싶은데 술이 조금 모자른 것 같지 않냐고. 그러니 술친구 좀 되어줄 수 있냐는 그의 제안을 저는 덥석 받아버렸고 그때부터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엔 꿈만 같았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그 남자와 사귄다는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라는 전 남친의 과거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는 사실보다 사별을 했다는 부분에서 뭔가 그럴듯한 분위기가 더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오죽하면 아이는 없다니까 다행이다라는 바보 같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학원에선 절대로 사귀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저희 둘이 사귄다는 걸 알면 학원 그만둘 언니들도 꽤 있었을 테고 괜한 입방아에 오를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 수업이 끝나면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는 등 그저 일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의심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게 실제로 자기가 운영한다는 그 커피숍에도 두어 번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깍듯이 사장님 사장님 하며 인사를 하는 것도 봤고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꽤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네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를 당당하게 여자친구라고 인사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전 남친에게 왜 나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죠. 그게 말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과거가 좀 그렇잖아. 아내가 죽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슬퍼했는지 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이제 와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직 좀 그러네. 정말 미안해.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할까? 그래도 자기가 서운하거나 속상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가서 말할 수도 있어. 그러길 원하면 언제든지 말해줘라고요. 너무도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전남친을 보며 얼마나 사별의 상처가 컸으면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아이처럼 아파할까 정말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는데 가장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육체적인 관계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긴 건 참 서구적으로 생기고 날라리처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을 만큼 세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사귄 남자들 중에 실제로 관계를 한 남자는 딱 2명밖에 없을 정도로요. 그것도 모두 1년 넘게 사귀었을 때 겨우 허락을 했을 만큼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보수적이에요. 뭐가 즐거운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의무감뿐이라 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매너 좋던 전남친은 점점 조바심을 내고 말실수도 하는 등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심심하면 말다툼도 하고 서로 상처를 줬습니다. 전남친은 요즘에 1년 넘게 그걸 참고 사귈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자기나 되니까 지금까지 참아준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는 곧 한계인 것 같다. 더 이상은 장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협박까지 하길래 진짜 허락을 할까 싶다가도 또 망설여지더군요. 그게 어디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진심이 열려야 몸도 열릴 텐데 점점 강도를 높여가며 보채는 전남친이 오히려 납득이 안 되고 저와 전남친 사이의 진실성까지 의심이 되던 찰나 저는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게 되죠. 바로 마지막으로 전남친이 하던 커피숍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그때가 아마 사귀는 동안 3번째 들렀을 때일 거예요. 못 보던 알바생이 한 명 있길래 전남친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남친이 화장실을 잠깐 간 사이 그 뉴페이스 알바생이 제게 무슨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꼭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꼭이요. 라는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워낙 절박한 표정이 계속 생각이 나서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집에 돌아와 쪽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엔 전남친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더군요. 이름, 나이, 출신 학교와 현재 거주지, 주소까지. 여기까지는 뭐지?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뒤에 적힌 정보를 보고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3개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거기엔 전남친의 와이프 이름이랑 3살짜리 딸 이름과 신상정보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번호가 하나 적혀 있길래 바로 걸어봤죠. 그랬더니 웬 여자가 받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듯 물었더니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가씨, 내가 아가씨 인생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줄 알고 나오기나 해. 못 믿겠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단 만나면 단 1초 만에 믿게 해줄 테니 나와봐. 하며 정말 사가지라고는 밥 말아 먹을래도 없는 목소리가 들렸네요. 그 여자는 저보다 몇 살이나 많아 보이는 한눈에 봐도 나 돈 많소라는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다짜고짜 전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알았죠. 그동안 제가 속은 거라는 걸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전남친을 진심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별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위로를 해줬는데
지금 제 눈앞에 죽었다던 와이프가 살아서 저와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라고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단칼에 제 말을 끊으며 그 여자가 말을 하더군요. 됐고, 굳이 설명 안 해도 돼. 아가씨한테 잘못 없는 거 정도는 이미 알고 만나자고 한 거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만난다는 헛소리를 할 거면 같이 밟아주면 되니까. 라고요. 저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게 아닌 이상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인간을 다시 만나겠어요? 아니라고 대답하자마자 앞에 놓인 아이스커피를 완샷하고는 그래, 근데 이대로 곱게 보내주기에는 아가씨도 억울한 게 많지 않겠어? 그러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본때는 보여주는 게 어때? 라면서 자기가 생각해온 계획들을 쭉 말해주는데 같은 여자지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상황을 다 들어보니 전 남친이 돈이 많은 건 확실했습니다. 단지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의 돈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원래는 몇 년 전에 자기 아빠가 크게 운영하던 고급 식당에서 일하던 주방보조였던 전 남친을 보고 한눈에 반해 적극적으로 대쉬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이까지 낳고 나름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타고난 바람둥이였던 전 남친은 수중에 돈도 넘치겠다,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겠다, 말 그대로 얼굴값을 하기 시작했는데 몰래 바람 피우다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대여섯 번이나 다른 여자와 희덕대다 걸려서 이혼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해서 눈 감아줬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땐 이 여자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저 같으면 처음은 몰라도 두 번째 걸렸을 때는 바로 쫓아냈을 텐데 말이에요. 둘 사이의 아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저도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좀 달라질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전혀 납득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 둘이 뜻이 같았던 부분은 바로 이 못된 인간을 혼내주자는 거였고 저는 그때부터 그 여자가 알려준 대로 전남친에게 작전을 시작했죠. 일단 그때 전남친 머리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저와 육체적 관계여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음 데이트 약속을 잡고 미리 연습한 대로 전남친에게 말했죠. 자기야, 사실 나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나도 당연히 원하지. 근데 말이야,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나 봐. 뭔가 확신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가 슬쩍 운을 띄우자 몸이 다를 대로 달아오른 전 남친은 말만 하라고 뭐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라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근사한 이벤트 하나를 해달라 했죠. 그토록 원하는 걸 얻게 된다는 희망에 전 남친은 기쁨의 환호성까지 지르며 맡겨만 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그 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찾아왔고 밤 11시에 커피숍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갑자기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모두 그 여자 계획대로 되었지만 이 뒤로는 들은 게 없거든요.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는 몰랐던 제가 커피숍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 웬 고급 승용차가 몇 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보니 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그 여자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저보고 고생했다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제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나름 수고비로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러줬죠. 1분도 안 돼서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제 통장에 입금을 했더군요. 바로 확인해 봤더니 글쎄 무려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 통장에 잘 모셔두고 있어요. 여하튼 저는 궁금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고 입구 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어두운 커피숍 안에는 수없이 많은 초가 밝히는 노란색 빛만 은은하게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더니 멀리서 봐도 놀란 전남친이 보였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전남친은 바로 무릎을 꿇고 뭐라 뭐라 말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겠죠. 거기다 구석에 설치된 큰 TV 화면에서는 저와 전남친이 찍은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틀어져 있었어요. 나름 준비한 이벤트의 일부였을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몇 분이 흘렀나 갑자기 그 여자가 무릎 꿇고 있는 전남친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어림잡아도 한 10대는 때렸을 겁니다.
그걸 그냥 다 맞으면서도 계속 빌고 있는 한심한 남자를 보면서 불쌍하기는커녕 멀쩡하게 생겨서 왜 저렇게 사나 답답한 마음뿐이었네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 바꿨고요. 학원도 옮겼죠.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확히 모르는 전남친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사는 빌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조심하면서 이사 준비를 했죠. 어차피 전세 계약이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동안은 친한 친구 집에서 머물렀고요. 하지만 저도 참 오지랖이지. 한 달이 지났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뒤에 결말이 말이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어떻게 복수가 이루어졌는지 알 권리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바로 받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번호라 안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목소리를 기억하고는 마침 자기도 제게 전화를 했었다며 번호가 바뀌어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제가 묻지 않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전 남친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물론 알거지로 쫓아내기 위한 소송이고 큰 걸림돌은 없대요. 전에 바람 피울 때 확보해 놓은 증거들도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제가 넘긴 증거들이 워낙 결정적인데다가 그날 이벤트 영상도 증거로 사용될 거라더군요. 100% 확률로 알거지를 만들어 쫓아낼 거라고 하면서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알고 보니 커피숍 명의도 전 남친이 아니라 그 여자 거랍니다. 그동안 삥땅 친 게 한두 푼이 아니래요. 왜 안 그렇겠어요. 바람도 그냥 피워지는 게 아니죠. 워낙 돈을 펑펑 쓰던 전 남친은 그 돈을 거의 매상에서 몰래 빼돌린 거였다고 하더군요. 더 웃긴 건 그렇게 빼돌리는 것도 그 여자는 다 알고 있었대요. 남자가 어디 가서 가오잡으려면 돈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며 이해해주고 넘어갔답니다. 이것도 웃기죠? 물론 바람 피우는데 쓰는 건 예외지만요. 그래서 횡령으로도 고소한 상태라 아마 배상을 못하면 실형까지 살 거라는데 여자가 한이 맺히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자기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며 살았답니다.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건 그냥 부셔버리는 게 속이 편하다는 그 여자 얼굴에는 살기마저 보이더군요. 웬 미친년놈 사이에서 희한한 꼴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큰 피해 없이 잘 해결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다 안 준 것도 몸을 안 준 것도 제 선택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저는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고요. 이별의 상처 같은 것도 아예 없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깨질 때나 생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전 그냥 사기를 당한 피해자 아닌가요? 미련이나 아쉬움 같은 거 일절 없네요. 단지 남자라는 종족에 대한 불신감은 많이 커져서 당분간 제 발전에만 시간을 쓸 것 같아요. 남자를 다시 만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부디 연애하기 전에 가능한 한 자세히 확인해보고 시작하길 바래요. 괜히 저처럼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사연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